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46페이지. 자, 보시면 19번 테마 우리 취득세 비과세 있죠? 별표시 하나 하시고 보겠습니다. 이 취득세 비과세는 독립한 문제로는 뭐 최근에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종합 문제 속에서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꼭 알고 있어야 되고, 먼저 1번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를 보시면 양가로 1번 당연하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로 안에 보니까 다른 법률에서 국가나 지자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국가지자체여야지 법인인데 법령에서 그냥 국가지자체로 의제 봐주는 그런 법인은 제외하고요. 지방자치단체 조합,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의 취득은 당연히 자기를 위해서 취득할 때 비과세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자기한테 책임 낼 수는 없으니까. 가로 안에 보니까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에 과세하는 외국정부 취득은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합니다. 비과세지만 우리도 어떻게 하고? 비과세하고요. 국가 간의 상호주의 적용되니까 당연한 또 얘기입니다. 47페이지 양가로 2번 국가나 지자체 조합의 귀속 또는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 시설 취득에 대해서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어차피 국가 지자체 것이 될 거니까 당연하죠. 네, 비과세. 보충 내용이 올해 2016년 추가된 내용인데 뭐 즐거우면서 외울 것은 아니고 그냥 한번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랬는데 동그라미 1번 국가 등의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 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 당연히 과세되겠죠. 그 다음에 2번 국가 등의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 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 체납 대상물의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았다. 그러면 순수한 기부 체납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2번 임시건축물 주의하셔야죠. 동그라미 1번 임시행장, 공사장, 사무소 등 사치성 재산에 따른 대상은 제외한다. 하여튼 비과세, 지방세 비과세 문제에서 별장, 고부락장 등 사치성 재산이 나왔다. 무조건 중과세입니다. 제외하고 임시건축물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 얼마 있으면 없어질 거니까 당연하죠.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랬는데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했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정리해드렸어요. 임시건축물. 존속기간이 1년 이내일 때 임시건축물 취득은 뭐하고? 비과세고.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어떤 세율로 과세하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요. 3번 봅니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취득이요. 신탁, 가로 안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 변경되는 것만 해당하는데 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 믿고 맡긴 것 뿐이잖아요. 믿고 맡은 것 뿐이고. 그래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경우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있는데 갑이 믿고 맡겼죠?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 믿고 맡는 사람 수탁자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수탁자의 취득에 대해서는 믿고 맡은 것 뿐이니까 대외적으로만 소유권 이전했죠? 형식 취득이지. 실질적으로는 믿고 맡았다가 돌려줘야 되니까 수탁자의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또 신탁계약 종료로 인한 이 위탁자의 취득이요. 믿고 맡겼다가 돌려받은 것 뿐이니까 취득세 과세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취득세 과세되지 않고요. 근데 계속 이어서 보시면 다만 근데 다음의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이나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어떻게 하고요? 과세하고요. 2번 명의신탁 또는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취득은 과세한다. 이미 취득의 개념할 때 이미 말씀드렸어요. 종중명의신탁이라든가 부부명의신탁은 합법이죠. 그랬을 때 자, 종중에서 개인으로 명의신탁할 때 과세되고 자, 명의신탁 종료돼서 개인에서 종중으로 다시 올 때 과세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결론 명의신탁은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3번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는 수익자에게 이전할 때 취득은 취득세를 유상승계 취득의 표준세율을 정해서 과세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우리 신탁의 이익을 받는 자, 수익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 잘 들었어요. 꼭 어떤 수강생분 다른 곳에서 수도 끝나고 나서 수익자가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는데 수익자 보세요. 신탁의 이익을 받는 자로 이 신탁법의 신탁재산에 대해서 신탁의 이익을 받는 자로 병이 많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탁자에서 수익자로 이전할 때 이 수익자의 취득은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과세를 합니다. 수익자 취득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표준세율로 과세를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요 수익자 취득에 대해서요. 예전에는 이게 몇 년 전에 개정된 건데 예전에는 수익자 취득에 대해서 원칙 3%, 그 다음에 비용이 사업자면 2.5% 해가지고 이 수익자 취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취득보다 세율이 낮았었는데 지금 바뀌어가지고 똑같습니다. 이 수익자 취득은 과세를 하는데 일반 표준세율로요. 자, 일반 유상승계 취득의 세율을 그냥 적용합니다. 그래서 똑같다는 거. 그래서 자, 신탁의 이익을 받는 수익자 취득은 과세하고 일반 유상 취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표준세율을 적용해요.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는데, 잠깐만요. 우리 또 앞에서 배운 게 있었네요.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는,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는, 위탁자의 지위 이전이 있어요. 다시. 자, 이 사람이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자의 이 갑의 지위를 이전받았을 때 이 새로운 위탁자의 취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납세무 부분에서 이거 배웠었죠? 납세무자 부분에서. 그래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과 관련해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수탁자의 취득 같은 것은 비과세입니다. 믿고 맡은 것 뿐이고, 그러니까. 근데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았을 때 이 새로운 위탁자의 취득은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배웠고, 2016년 개정세법. 또 수탁자에서 수익자를 이전할 때 신탁의 이익을 받는 이 수익자의 취득도 과세를 합니다. 요거 일반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 유상취득의 세율을 적용했어요. 과세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신탁법에 의한 신탁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를 다 해드렸네요. 요걸 반드시 정리해 둡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렸고 4번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을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에 보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환매권 행사 비과세 그랬는데요.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자, 또는 국가보유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규정에 따른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요. 전시 사변의 사유가 발생해서 국가에서 내 부동산을 징발해 가는데요. 민주국가에서 전쟁 났다고 그냥 뺏어가는 게 아니라 보상금 주고 환매권 주고 가져갔다가요. 전시 사변의 사유가 종료하면 연락 오요. 환매권 행사라고. 그래서 국가로 갔던 거 다시 나한테 옵니다. 환매권 행사. 이럴 때 이 거래 자체는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매권 행사, 특히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법률 규정의 환매권 행사는 어떻게 한다? 비과세입니다. 양가로 2번을 보면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은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에 자,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이요. 자, 돈 빌려 온 친구 얘기 드리면서 자, 세율 특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갔다가 다시 왔다, 왔다가 다시 갔다. 근데 개인 간의 등기 공짜로 안 해주죠?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어떤 세율?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로 과세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양가로 3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나오는 내용인데 양가로 3번은요. 공취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하는 법률에 따른 환매권 행사하여 매수하는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를 면제하거든요. 공취법 규정에 따른 환매권 행사는 면제인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가로 1번과 2번만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48페이지 넘어갑니다. 공동주택의 개수, 대손 제외로 인한 취득인데 주택법 중에 따른 공동주택을 개수합니다. 그 개수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시가총액이 9억 원 이하의 자, 주택과 관련한 개수로 인한 취득은 비과세를 하는데요. 요거 꼭 주의할 것은 대수선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거. 시험에 이미 나왔어요. 공동주택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과세랍니다. 요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비과세까지 다 해서 취득세를 다 받고 우리 49페이지 챕터 2장 등록면허세로 갑니다. 등록면허세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계속 나오다가 25회 시험만 한 번 건너뛰었지 작년에도 나오고 계속 한 문제씩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 문제로 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등록면허세 성격, 특징 파악하고 다른 애들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납세무자 누가 되고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느냐, 과세표준과 세율, 또 납세 절차, 비과세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등록면허세 주요 내용 골고루 공부해 두시면 주로 종합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주요 내용들 골고루 섞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문제가. 자, 01번 테마 등록면허세 개요입니다. 여러분 고개 한번 또 드시고 어깨 이렇게 한번 또 돌리고 뒤로도 돌리고. 네. 자, 봅니다. 네. 프리스타일로 몸을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네. 둘이는 왜 떨어졌나? 싸웠나? 오빠하고? 네? 왜? 네? 뭐 해서? 뭐가 이 아파서? 아, 여기서 올려다 보니까 목이 아파서 한 칸 뒤로 갔다고? 그러면서 다솔이는 다솔이랑도 찢어지고? 자, 알겠습니다.
오늘 다섯이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얼굴이 굳어가지고 인상만 뻑뻑 쓰고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좋습니다. 49페이지 등록면허세. 자, 보시면 개요 01번 테마 특징을 보겠습니다. 과세 주체는 보시면 도구입니다. 도구고. 그래서 취득세는 과세 주체 특강 도인데 얘는 구도죠. 도구. 그래서 도가 있는 곳은 도인데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그 자치구가 과세 주체가 되고요. 등록면허세는 행위세입니다. 역시 취득세처럼. 취득세는 취득 행위를 보고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고 유통 과정에서 부과하는 유통세고 물세죠. 그래서 물건, 등기하는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동그라미 3번 등록면허세 특징 수수료적 성격 요소이죠.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 업무를 대행해주면서 받는 수수료적 성격 요소이기 때문에 취득세에 있는 면세점이나 재산세에 있는 소액징수 면제 규정 이런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히려 등록면허세는 최저세액제도 또는 최저한세 그래가지고 최저세액제도 또는 최저한세 최소한의 부동산 등기할 때 세금을 받겠다 이런 제도가 있어가지고요. 오히려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6,000원 미만 나왔다. 5,300원 계산됐다.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으로 합니다. 납부하게 하고. 4번 그래서 등록면허세 문제에서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 X. X입니다. 무조건 6,000원 받고. 등록면허세는 종가세와 종량세 다 적용됩니다. 부동산 등기할 때는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 몇 프로 적용하죠? 근데 말소 등기 변경 등기할 때는 건당 6,000원. 그래서 건수 과세 입주니까 종량세고 6,000원 금액이 세율 적용되니까 정액세도 적용되고요. 자, 그래서 종가세, 종량세, 정률세와 정액세율이 다 적용되고 5번 등록면허세 형식주의 과세하고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된다는 거. 그래서 형식주의 과세, 명의자 과세 원칙 어떤 건지 연락에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른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사실주의 과세하죠.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는데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인지 기초 이론부터 말씀을 드렸네요. 형식주의 과세하고 등록면허세,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된다고 했는데 어떤 얘기냐? 그러면 자 한번 봅니다. 형식주의 과세니까 등록면허세는요. 형식주의 과세니까 등록면허세는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등록면허세도 자꾸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잠깐만요. 등록면허세 우리 어떻게 돼 있느냐? 등록면허세는 자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등록분,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예. 자 그랬을 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종전에 등록세 일부 내용이 온 거라고 그랬습니다. 옛날 등기할 때 등록세 일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요 사항이 온 거고 그 다음에 면허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종전에 면허세가 온 건데 우리 시험은 면허세 관계없기 때문에 항상 제가 청론부터 등록면허세 그러면 항상 등록에 대한 이 등록면허세를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무슨 토지 지목 변경 등기, 소멸 말소 등기 같은 이런 것 관련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면 되는 거지. 거기에 등기비용 포함되어 있죠. 그런 거지. 이 등록면허세는 다른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 할 때 내는 세금이 등록면허세입니다. 설정 등기나 변경 등기나 말소 등기 같은 거 할 때. 그죠 여러분들? 등록면허세. 그래서 그런 것들 주의하시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식주의 과세. 왜 그러냐면 왜 강조를 드냐면 자꾸 연락이 강조를 했는데 수강생들 중에 연락이 강의를 했는데 취득세 했는데 교수님 취득세 내면서 등록세는 안 내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자꾸 있어요. 등록세 없었다고 하는데도 자꾸 등록세 일부가 이렇게 등록면허세로 온 거고 부동산 취득하면서 우리 예전에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같은 취득을 원인으로 했던 등기 등록 내용은 어디로 갔다고요? 취득세로 갔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요. 그래서 2010년도까지 취득세 있었고 등기하면서 등록세 있었는데 취득을 원인으로 해서 등기했던 내용은 취득세랑 통합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그 외 사항이에요. 그 외 사항. 그래서 옛날에 취득세 2% 냈었고 등기하면서 등록세 2% 냈던 거. 지금은 이제 취득세 몇 프로 내요? 일반적으로 4% 내잖아요. 매매로 인한 경우 유상추도. 그러면 여기는 다 등기비용 포함되는 거라십니다. 그 외에 등록세에서 그 외에 재산권 기타 권리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요 사항이 면허세랑 통합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등록세 일부 요 내용과
그 다음에 면허세를 통합해가지고 2011년도부터 뭐가 신설이 됐다고요? 등록면허세가 신설이 된 겁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이렇게 이런 거 등록세 일부 내용과 관련한 등록면허세, 등록분, 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한 면허세가 온 면허에 대한 등록세 나눠지는데 시험 관계없고 면허세는 등록에 대한 거 이거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배우는 겁니다. 자, 형식주의 과세 여러분 봅니다. 등록면허세도 그래서 이런 거 세금이에요. 등기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등록관서에 접수하러 오기 전까지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내고 영수증 첨부해서 와야 한다는 세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거 등록면허세를 지자체에 신고 납부를 했어요. 자, 그리고 등기하려고 했는데 자, 등기를 못하게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미 납부한 이 등록면허세, 지자체에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준다고 그랬어요? 안 돌려준다고 그랬어요? 이거? 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예? 자, 또 엇갈리는데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돌려준다고 그랬습니다. 자, 밥집 얘기해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또 틀리네. 밥집 얘기해 드렸잖아요. 한식 뷔페 제가 선불로 한식 뷔페 돈을 내고 자, 한식 뷔페 들어갔는데 저녁 강의 오기 전에 자, 시간 없고 그런데 밥 빨리 그냥 차려지는 거 먹으려고 내가 한식 뷔페 갔는데 계산하고 밥솥을 열었더니 밥이 없어요. 사장님 밥이 없는데요. 아이고 교수님, 자, 그 밥이 없는지 몰랐네. 떨어진지. 그래서 밥 다시 해야 되는데 한 30분 좀 기다리시면 되는데 어떻게 30분 기다려? 다시 나와야지. 돈 받고 나와야 돼? 그냥 나와야 돼? 받고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밥을 못 먹었는데 밥집에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이란 형식 갖출 때 부과하는 세금인데 등기가 없으면 돌려받아야지 여러분들. 밥 못 먹었는데. 자, 그런데 이런 거 했잖아요. 또 이번에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거래했는데 을이 자기 명의로 등기도 하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도 전에 지자체 신고 납부도 했어요. 근데 얘네들 사이에 계약에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가지고 소유권이 을의 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환원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이때는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이때는 영향을 미친다 그랬어요? 안 미친다 그랬어요? 네? 이때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줍니다. 이거는 밥을 먹었잖아요. 제가 한식 뷔페에서 저 밥 먹으러 들어갔더니 사장님이 죄송해요 오늘은 오곡밥인데요. 그래서 아 예 그러세요? 밥을 막 먹고서 다 먹고서 딱 한 숟갈 남았는데 딱 보니까 개수를 씌어보니까 세보니까 사곡밥이야 사곡밥. 사장님, 오곡밥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돈 거슬러 주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계약에 무효 취소는 있다 할지라도 등기가 있는 경우 밥을 먹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안 돌려줍니다. 등기가 없으면 돌려주는 거고요. 아셨죠, 여러분?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또 등록면허세는 명의자 과세는 적용돼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해요.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있느냐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이런 게 형식주의 명의자 과세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2번 등록의 의의를 봅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제외하되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아까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취득세로 갔잖아요. 자, 제외하되 다만 예외가 또 있어요. 광업권 및 어업권에 따른 등록이라든가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등록은 취득과 관계된 사항이지만 등록이 포함되는 예외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은 하여튼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제외합니다. 02번 테마 별표시 2개 합니다. 납세무자 및 형식주의 과세입니다.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동그라미 1번 재산권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록을 하는 자가 등기부상 등기 권리자를 말하죠. 등록을 하는 자가 등록면허세 납부함을 줍니다. 그 등록을 하는 자에다가 여러분이 등록을 하는 자에다가 여기를 보세요. 등록을 하는 자에다가 밑줄을 쫙 그어주면 거기다가 외관상에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외관상의 권리자를 말하는 거지 사실상의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형식주의 명의자과세는 적용되니까 당연히 사실상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관상 권리자를 말합니다. 절차만 정당하게 등기 등록이 됐느냐를 따집니다.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50페이지 보시면 이 동그라미 2번에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하므로 과세관청의 권리를 취득하더라도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한해서 과세한다. 당연합니다. 등기등록이라는 형식이 있을 때 형식 갖출 때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동그라미 3번 등록면허세
자, 납세무자예요. 무슨 설정 등기하거나 말소 등기할 때 납세무자는 누구냐? 자, 무슨 설정 등기할 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권자.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자, 지역권 설정 등기 지역권자, 임차권 설정 임차권자. 권자가 납세무자고. 말소 등기할 때 등록세 납세무자는 누구냐? 설정자. 그 등기 설정자예요. 자, 그래서 요것에 관한 거 시험에 이미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권자 이렇게 해도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시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록세 납세무자는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채권자가 저당권에 대한 권리를 갖는 저당권자잖아요. 채권자가. 그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납세무자고. 그럼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권 설정 등기 시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자, 요역지 소유자예요, 승역지 소유자예요. 자, 지역권에 대한 권리를 갖는 지역권자는 누구냐?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에 대한 권리를 갖는 거죠. 승역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에 자신의 토지를 편익에 제공하는 거고, 요역지가 타인의 토지 편익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니까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납세무자가 되는 거고, 설정 등기. 자, 이번엔 또 묻습니다. 지상권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토지 소유자입니까? 아니면 토지 지상 위에 공작물이나 건축물 소유자입니까? 누가 납세무자가 돼요? 자,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 설정 등기는 권자입니다.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 지상 위에 권리를 갖는 자니까 공작물, 건축물 소유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상권자가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소유자가 지상권 설정 등기 납세무자가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원래는 이런 것도 이런 얘기는 우리 또 민법 교수님 또 내가 이런 얘기 했다면 또 집불도 모르면서 얘기했다고 할까 봐 내가 또 항상 이게 뭐 지상권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는 이 한자어로 돼 있어가지고 특히 법률 용어는 사실은 한자의 의미만 잘 생각하면 있잖아요. 일단 개념이 잡히고, 개념이 잡히면 그 나머지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게 사실 이렇게 법이 쉬워져요, 오히려. 법이 이렇게. 지상권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지상권이 어떤 거냐. 타인의 토지 지상 위에 권리니까, 당연히 뭐, 공작물 소유자고, 공작물을 토지 위에 갖기 위해서 어떤 지상 권리를 설정하고, 그러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도 결국은 그런 것들도 다 거기서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알아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런 것도 시험에서는 그냥 설정 등기 납세무자 등록세 누구냐. 자, 지상권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다 또는 토지 소유자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말소 등기 봅니다. 납세무자는 설정자입니다. 그 등기 설정자. 저당권 설정 등기 했다가 말소한다. 그러면 저당권에 대한 그 말소 등기의 등기부상 권리자는 설정자가 되겠죠. 채무자요. 이런 것들. 하여튼 뭐 결론 설정 등기 누구다? 권자. 말소 등기는 설정자가 등록면허세 납세무자고요. 2번 형식주의 과세. 자, 명의자 과세 원칙 적용되는 거 읽어봅니다. 그냥 등록 당시 가액을 바탕으로 세액을 산출하고 또한 실권리자 여부 합법성이나 정당성과 상관없이 외형적으로 정당한 절차에서 등기 등록한 형적 요건만 갖추면 등록세는 부과된다는 얘기를 아까 사례를 통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03번 테마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별표시 2개 합니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무자가 과표 결정합니다. 자, 그럴 때 결정적인 차이점이 과세 표준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분. 자, 이걸 바탕으로요. 1번 부동산 가액에 따른 과세 표준. 원칙 신고 가격대 있는데 하나만 좀 추가합니다. 그 신고 가격대 있잖아요. 거기다 하나만 추가해서 여러분이 뭐라고 적어놓냐면 신고가액 거기다 하나만 더 추가해서 뭐라고 적었냐. 등록 당시 신고가액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등록 당시. 이 말을 좀 추가합니다. 거기다.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과표 결정합니다. 그럴 때 원칙적으로 등록 당시 가액을 과세 표준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등록 당시 신고가액을 말합니다. 등록 당시 신고가액이요. 이게 과세 표준이 되고요.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똑같습니다. 취득세에서 무신고 또는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이런 경우는 불성실 신고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항상 무엇으로 생계산에 시가표준액으로 과표 결정하고 3번 특례 언제나 항상 시가표준액보다 높든 낮든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취득만 인정하죠. 머리 글자를 따라서 어떤 경우요? 국수, 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이렇습니다.
다만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 등록면에서는 뭘 과세표현한다? 변경된 가액이요. 가로 안에 등기일 또는 등록일 현재 자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시험에 이미 나왔죠? 자 여기 보세요. 과세표준 자체가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이고 과세표준 자체가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이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입니다. 그래서 취득하고 나서 만약에 등록 당시 시간적 갭이 있을 때 취득 당시 가격은 1억이었는데 자산 재평가 등을 함으로 인해서 가액이 1억 2천만 원이 됐다.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등록 당시에는 8천만 원이 됐다. 이런 경우 똑같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어떤 걸 과세표현하느냐? 이 등록 당시 뭐요? 이 변경된 등록 당시 이 변경된 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변경된 가액이요. 이 변경된 가액이라는 게 금방 얘기했듯이 등기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 말합니다. 변경된 가액. 근데 시험에서는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게 이걸 바꾼다 그러면 자산 재평가의 사유 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자산 재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꿔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나왔던 것이 자산 재평가 전에 3년 전에 나온 게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자산 재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X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거였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다시요. 원칙 납세문자가 등록 당시 신고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시가순에 국수공판법 부는 사실상 추가 요구하는데 시험에서 바꾼다 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시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어야 한다. X입니다. 뭐라고요? 등록 당시 가액입니다. 항상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바탕색 박스를 보니까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하는 등록.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기. 머리 글자를 따서 소, 가, 지 없는 애들이 꼭 등록면에서 과세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 근데 주의할 것은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이 과세표준이 되기도 하지만 또는 뭐 채권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는 거. 꼭 알고 있어야죠. 2015년 개정세법. 2015년 개정세법.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는 시험에서 순위보존을 위한 가등기, 담보가등기를 구별해서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냥 가등기라고 나오지. 근데 우리가 민법이나 공시법에 배운 지식을 동원해서 자 등록면허세 가등기 시 과세표준이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인데 그럼 어떤 때는 가등기할 때 부동산 가액으로 하고 그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하고 어떤 때는 채권 금액으로 하느냐? 자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순위보존을 위한 가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그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해서 세금 계산하는데 근데 자 담보가등기 있죠? 가담법에 따른 담보가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는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담보가등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이것은 자 순위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담보가등기 같은 그런 것들은 뭐라고요?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 우리 시험에서는 그걸 구별해서 물어보진 않고 하여튼 가등기 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부동산 가액 또는 뭐가 된다? 채권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특히 하여튼 소가지 없는 애들 이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등록면허세는 뭘 과세표준하느냐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2번 채권 금액에 의한 과세표준.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하는 등록이요.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감유, 가처분 등기, 또 가등기 같은 이런 것들은 자 돈을 빌려주고 자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돈 못 받을까 봐 저당권 설정하고 안 되면 경매 신청하고 막 감유 가처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채권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권리들 꼭 알아둡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으로부터 1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부동산 가액은 1억인데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4천만 원을 빌린다.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등기하는 그 부동산의 가액 1억 곱하기 세율이 아니라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채권 금액 얼마? 4천만 원 곱하기 세율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 계산하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어떤 것을 과세표하느냐? 자,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51페이지. 자, 맨 꼭대기 바탕색 박스를 보니까 채권 금액에 의해서 과세표준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 금액으로 한다 했습니다.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이 어떤 거냐? 자, 채권 금액이 없는 경우 그게 무슨 얘기냐? 그 예를 하나 적어 놓으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 아래다가 예를 하나 적어 주시면 되는데 이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근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근저당권은 확정된 채권 금액이 없잖아요. 근데 뭐는 있냐?
채권 금액이 있습니다. 처분 전에 목적이 된 금액, 말이 헛나왔다. 채권 금액은 없는데 처분 전에 목적이 된 금액, 채권 최고액은 있죠?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 할 때 과세표준은 뭐로 계산한다? 채권 최고액으로 합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돈 빌렸던 분들은 집에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거 등기부등본 띄워보면 채권 최고액 나와 있잖아요. 자, 그 채권 최고액 곱하기 세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 같은 것을 예로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이건 뭐 바꿔서 나오지는 않고 나오면 그냥 장식용으로 옳은 것으로 나올 겁니다. 3번 봅니다. 건수에 한한 과세표준이요. 각종의 말소 등기나 지목 변경 등기, 건축물 표시 변경 등기, 뭐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같은 주로 말소 등기, 변경 등기 같은 이런 애들은 매 한 건을 과세표준에서 등록면허세 부과하고 이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은 정액 세율이 정되죠. 건당 6,000원 정액 세율,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정됩니다. 동그라미 2번 같은 채권을 위해서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등록에 대해서는 뭐로 계산하냐? 건수에 의해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다.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거 당연한 것이 왜 당연하냐?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요. 돈을 빌렸는데 자신의 어떤 부동산 1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어요. 근데 저 얼마를 빌렸었냐면 5천만 원을 빌렸어요. 채권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채권 금액 5천만 원. 그러면 우리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요 채권 금액 5천만 원으로 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 등록에서 계산했겠죠. 이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뭘 과세표준이 된다? 채권 금액이요. 근데 은행에서 담보 비율이 이게 축소가 돼가지고 1억 갖고는 5천만 원을 담보할 수 없대요. 그래서 담보물 추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담보물을 추가를 할 때, 이때 저당권 설정 등기 계산해라. 그러면 또 채권 금액으로 해가지고 저당권 설정 등기 계산하면 이중으로 아까 이미 이거는 5천만 원으로 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 등록에서 계산했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담보물 추가하는 등기는 뭐로 한다고요? 건수로 합니다. 건당 6,000원 받고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미 채권 금액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 시 등록세 과세표준에서 세금을 계산했으니까.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담보물 추가하는 등기 등록은 뭐로 계산한다? 건수에 따라 부과하고요. 04번 테마 등록면허세 세율은 별표시를 3개 합니다. 그럼 별표시 3개 하시고. 자, 화살표를 보니까 부동산 등기 시 땡땡 A번 등록면허세는 표준세율 정도입니다. 지자청이 표준세율의 50% 이내에서 가감할 수 있고요. 근데 참고적으로 부동산 등기 이외 등기요, 법인 등기, 선박 등기 같은 이런 것들은 자, 일정 세율을 정합니다. 탄력세를 정할 수 없고, 자, 요거 그냥 세율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지. 자, 각 지자체마다 부동산의 현황이 틀리죠. 어느 또는 뭐 침체, 과열 뭐 이러니까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만 선박 등기나 법인 등기나 자동차 등록은 각 시도마다 다르게 할 필요성이 없겠죠. 그래서 이것은 일정세율 적용되고요. 표를 봅니다, 여러분. 이 표를 반드시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 밑줄 그어져 있죠. 가 등기 밑줄 그어져 있죠. 지상권 밑줄 그어져 있죠. 소, 가, 지 없는 애들은 꼭 등록면허세 과세는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입니다. 그럴 때 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나 과세표준은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부동산 가액인데 세율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면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잖아요. 예? 자, 주택을 신축했다. 원시 취득하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자, 매매나 증여 등으로 이전받았다. 자, 이거 이전 등기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잖아요. 그래서 원래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어디로 갔냐? 취득세로 갔는데 왜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등록면허세에서는 원래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거니까 왜 나왔느냐? 이런 의문점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는데 안 갖는단 말이지. 그래서 제가 알려줍니다. 예. 원래는 가져야 돼요. 왜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원래 등록면허에서 나오면 안 되는데 왜 나왔느냐?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알려드립니다. 자, 지난번에도 알려드렸어요. 저는 순환에도. 2010년도 취등록세 통합되기 전에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만약에 건축물을 신축했어요. 그랬을 때 이 신축해가지고 옛날에 취득세 2%를 냈어요. 옛날에 2%는 냈습니다. 근데 등기는 안 하고 있었어요. 보존 등기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취등록세 통합되고 2011년도부터 2016년에 와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소유권 보존 등기만 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만 해요. 이럴 때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느냐? 등록 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등기만 할 때.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건축물 신축하면 지금은 원시 취득이니까 원팔 몇 프로예요? 2.8% 되잖아요.
근데 2.8%에서 지금 이게 2% 취득세 비용 2%하고 옛날 등기 비용 0.8%가 포함된 거 짬뽕 해가지고 지금 건축물 신축했을 때 원시축으로서 취득세 이렇게 냅니다. 원팔 2.8%를. 근데 이미 취득세 2%는 옛날에 냈잖아요. 그럼 뭐만 받아야 돼? 0.8%만 받아야 되잖아. 이럴 때는 어떤 세금을 부과한다고? 취득세를 부과하면 안 되잖아. 이럴 때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등기만 할 때. 예?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상속으로 옛날에 상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속으로 취득해가지고 취득세는 그 당시에 이미 냈어요. 근데 취득세는 2%를 냈어요. 근데 등기, 상속에 관한 등기는 역시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상속에 관한 등기만 할 때는 어떤 세금을 내느냐?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등기만 하기 위해서 등기만 할 때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자, 봅니다. 거기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보자의 동그라미요. 보존 등기 보자의 동그라미 0.8% 8의 동그라미 보8이죠. 보8. 자, 금강제와의 법팔로구두의 짝퉁구두 보8. 보8로구두 보8. 아셨죠, 여러분? 보8. 그 다음에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면허세는 유십, 20이요. 우리가 상산팔, 무독립 8.15, 유십, 20 1803식에는 옛날 등기비용 등록세세를 외운 거잖아요. 이건 등기비용만 받는 거니까 자, 그럼 외운 거 그거예요. 유십, 20, 1천분의 22%요. 소유권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등기 유십, 20, 2%입니다. 무조건 뒤에 거예요.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독립 8, 1호 무조건 뒤에 거 1.5%, 1.5%.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삼 8, 0.8%. 됐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 등기만 할 때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만 할 때 등록면허세 보존 등기는 보8 0.8. 그 다음에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등기 유십, 20 1천분의 20 2%. 무상으로 인한 거 무독립 8 1호.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인한 경우 상삼 8. 아셨죠, 여러분?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가등기에 얘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되고요. 가등기부터 임차권 설정되기까지는 과세 표준은 제각각인데 세율은 다 0.2%입니다. 그죠?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다 세율은 1천분의 2, 0.2%입니다. 과세 표준이 다르죠? 가등기, 자, 소가점을 해드리니까 부동산 가액이고 또는 채권 금액 꼭 기억하고요. 지상권 설정기 소가점을 해드리니까 부동산 가액이 0.2, 지역권 설정기는 승역지 아니고 뭐 요역지 가액이 0.2, 요역지 가액이 0.2. 그 다음에 저당권 경매신적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자,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죠? 채권 금액의 0.2.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 금액의 0.2고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의 0.2요. 이거 임차 보증금으로 바뀌려도 안 바뀌었죠? 임차 보증금이 아니라 월 임대차 금액의 0.2% 이렇게. 그 다음에 위 이외 등기, 그 밖의 등기요. 그 밖의 등기, 말소 등기, 변경 등기 같은 이런 애들은 건당 얼마? 6,000원 적용되고요. 자, 바탕색 박스를 봅니다. 등록면허세 세율 적용 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령에 부동산 등기할 때는 최저한세라고 해서 최저세액제도 또는 최저한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저한세금 받겠다. 부동산 등기 산출세액이 그 밖의 등기 세율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 세율을 적용한다고 법령이 되어 있어요. 그 밖의 등기가 말소 등기 변경 등기고 그 밖의 등기 세율이라는 게 6,000원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즉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시 자, 세액이 그 밖의 등기, 말소등기, 변경 등기 세율보다 적을 때는 6,000원보다 적을 때는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납부하게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자, 꼭 알아두시고 넘어갑니다. 05번 테마 등록면허세 중과세입니다. 작년에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에 나왔었는데 등록면허세는 중과세 간단합니다. 그냥 표준세율에 얘는 몇 배로? 3배로 중과세입니다. 표준세율에 3배로 중과세예요. 표정들이 뭐 어두운 표정들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뭐 좀 힘든 건가요 지금? 등록면허세 이거 3, 4월 달에 대부분 다 배운 것들이고 자 3, 4월까지 1, 2월, 3, 4월에 다 배운 것들이고 지금 쭉쭉 확인하면서 넘어가고 있는 건데 뭐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들? 자 이거 보니까 일부 막 유독 오늘은 그냥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 이렇게 그래서 그냥 말 표정도 없고 그런데 릴렉스 하시고 여러분 릴렉스 아셨죠? 즐겁게 공부하시고 하여튼 하나하나 확인하고 깨달아가고 자 그런 깨달음이 주는 디아돌핀의 역사가 여러분께 있기를 에? 제가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하나하나 그렇구나 이런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자 05번 등록면허세는 간단하게 표준세율의 3배를 중과세하는데 화살표를 보니까 다만 수도권 정비기법 6조에 따른 과매력적 언역 자 아래 보니까 한 줄 가로 안에 산업단지 제외하고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도시 중과세 업종에 대해서는 중과세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세도 봤었죠? 당연합니다. 어떤 경우에 등록면허세는 중과세를 하느냐? 동그라미 1번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 가로 안에 설립 후 또는 추면 법인 인수한 후 5년 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해서 설립하거나 지정분사무소 설치함에 따른 등기. 아하,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등기하면서 지정분사무소 설치 등기하면서 또 동그라미 2번 봅니다. 대도시 바깥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 내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전입은 설립으로 봐가지고 자 중과세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표준세율 몇 배로? 예? 3배로 중과세합니다. 근데 시험에 나왔던 것이 작년에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을 하면서 설립 등기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는 법인 등기 세율에 즉 표준세율에 법인 등기 표준세율에 100분의 200으로 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100분의 200이 아니라 100분의 300, 3배 중과세합니다. 2배 중과세로 바꿔서 나왔었어요, 작년 지문에. 자, 근데 이게 원래는 취득세에서도 나오네요,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볼까요? 취득세에서도 대도시 내 중과세 배웠잖아요, 지난주에. 그거하고 어떻게 다른 차이점이 있는지 똑같이 등록면허세 대도시 중과세가 나오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교도의 세법 특강집을 보면 비교도의 세법 이제 특강할 때 7월 달에 특강집에 보면 쫙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또 볼 건데 그때 대도시내 중과세를 보면 대도시내 중과세를 비교해 보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다 나오는데요. 자 봅니다. 취득세에서 등록면허세에서 한번 비교해 봅니다. 먼저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정분사무소 설치하거나 대도시 바깥으로 내로 법인을 전입하면서 법인 설립 설치 전입하면서 대도시 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에서 중과세하는 거고요. 법인 설립 등기에 설치 등기 전입 등기를 할 때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차이점이 있죠, 여러분들? 자, 그럴 때 취득세는 어떻게 중과세율을 적용하느냐? 어떻게 취득세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느냐? 취득세에서는 자, 설립, 설치, 전입하면서 대도시에 있는 부동산 취득할 때는 얘는 표준세율에 대도시는 중과세 어떻게 했어요? 3배한 세율에서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에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 했잖아요. 취득세는. 근데 등록면허세는 간단해요. 표준세율의 몇 배요? 3배한 세율로 중과세입니다. 작년 지문에 이거 법인 등기 세율에 적용되는 세율에 100분의 200으로 바꿔서 나왔습니다. 3배입니다. 3배. 아셨죠?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둡니다. 차이점이 이렇게 비교가 되고요. 계속 이어서 봅니다. 필기 좀 쉬는 시간에 하시고 금방 이어서 보겠습니다. 52페이지 계속 이어서 봅니다. 06번 테마 납세지입니다. 여러분 납세지. 06번 테마 납세지요.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는 자 납세지 당연히 어디로 갑니까? 물건 소재지로 갑니다. 지방세니까 물건 소재지. 저거 눈 다 저쪽으로 가 있는데 좀 이따 필기하라니까 쉬는 시간에. 자 여러분 다 적을 때까지 내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일단 52페이지 06번 테마 납세지 별표 하시고 원칙 물건 소재지고 예외적으로 근데 주소지로 가는 예외도 있긴 있죠.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디자인권, 실황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일 같은 권리 같은 이런 무체지상권은 사람 머릿속에서 나오는 이 무체지상권은 이거 사람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당연하지 뭐 해리포터와 마법소지 장돌이라는 제가 짝퉁책을 썼는데 짝퉁이라도 잘 팔릴 것 같아가지고 저작권 등록을 할 때 어디다 등록물세 낼 것이냐 그런 얘기죠. 당연히 이런 건 뭐로 간다? 주소지로 갑니다. 여러분 주소지. 출판권자 주소지, 저작권자 주소지 이렇게요. 근데 중요한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물세 납세지는 어디다? 부동산 소재지고요. 작년 시험에 종합문제 속에서 어떻게 나왔냐? 부동산 등기하는 경우 등록물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들렸어요, 여러분? 당연히 지방세니까 어디로 가야 돼? 부동산 소재지. 당연하고요. 3번 봅니다. 동일한 등기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어서 등록면허세를 시도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 등록면허세는 어디라고요? 등록관청 소재지도에서 부과합니다. 등록관청 소재지도입니다. 취득세는 소재지를 안 보냈어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거기 등록관청 소재지도에다가 돼지꼬리 땡냐해서 취득세처럼 소재지별로 안 분한다 이러면 틀려요. 소재지로 안 분하지 않습니다. 한 곳에 몰빵합니다. 그냥 소재지로 안 분이 아니라 그냥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 얘기가 어떤 건지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건물을 신축했는데요. 이 신축한 건물이
서울특별시 만약에 송파구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성남시하고 경계선상에 걸쳐가지고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건물 신축했을 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 공시법에서 배우는데요. 이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등기 신청은 어느 등기소에 되느냐. 송파구에도 등기소가 있고요. 예, 여기 성남시에도 관할 등기소가 있어요. 그럼 어느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예? 아이고,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럴 때, 자, 그 문제가 되는데, 그럴 때 어느 등기소에, 자, 등기 신청을 하느냐. 배웠잖아요. 얘네들 관할하는 직근 상급, 얘네들 관할하는 직근 상급법원장에 관할 지정받은 등기소를 등기 신청한다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직근 상급법원장이 성남시 관할 등기소를 관할 지정했어요. 그러면 여기 등기소 등록관청에 소지하는 경기도에 등록 매세 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같은 등기에 관계된 재산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다. 그러면 그 결론 등록관청 소재지 도를 납세지로 합니다. 자, 근데 배경적으로는 이제 공시법적인 그런 게 있는 거고요. 하여튼 등기소 등록관청 소재지 도를 등록 매세 납세지로 합니다. 소재지별 안 분한다 이러면 틀려요. 자, 비교하시고 4번 봅니다. 동일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설정하는 2 이상의 저당권의 등록에 있어서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봐. 여기가 포인트죠. 별건의 등기 등록으로 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또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이걸 나중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냐. 또 한번 설명해 줘볼까요? 이건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어떤 사람이 여기를 보세요. 갑이라는 어떤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30억 원을 빌립니다. 자, 그런데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하겠죠? 서울에 있는 A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또 인천에 있는 B 부동산도 담보로 제공하고 또 그다음에 뭐 경기도에 있는 자, C 부동산도 자, 담보로 제공합니다. 이게 5개 넘으면 공동 담보 목록을 작성해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럴 때 이 A, B, C 부동산이 공통으로 담보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채권 금액이 30억 원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봐서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보는 거지 별건의 이름 틀려요.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봐서 처음 또는 등기하는 등록관청 처음 등기하는 등록관청 소재지 등록관청 소재지 도를 납세지로 한대요. 여러분. 자,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서울 A 부동산이 소지하는 여기 등기소에 만약에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한다. 자, 여기서 등기한다. 자, 그러면 이 등록관청 처음 등기하는 등록관청 소재지 도니까 언제 어디에 서울에 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자, 바꾸는 포인트 요거만 보면 돼. 하여튼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본다는 거. 처음 이거 나중으로 바꿀 수 있겠죠. 처음 등기하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위 규정에 의한 52페이지 맨 요약제 맨 아래 위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불분명하면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취득세에서는 납세지 불분명할 때 취득 물건 소재지. 취득세는 납세지 불분명하다. 취득 물건 소재지. 등록매세 납세지 불분명하면 등록관청 소재지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07번에 납세 절차인데 별표 3개 합니다. 등록매세 납세 절차 별표 3개 하시고 자 보겠습니다. 먼저 원칙적으로 등록매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느냐?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상속 중에 포함해서요. 자,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등록하기 전까지라는 것은 접수하는 날까지,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원칙 기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내 신고납부, 상속을 수익했다, 상속 계속한다, 말부터 6개월 내 이런 게 있지만 등록매세는 원칙 기간이 없습니다. 그냥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등록관세 가기 전에 지자체에 등록매세 내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왜 기간을 정해놨지 않았냐? 취득세는 뭘 취득한 다음에 기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흐지부지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등록면허세는 자기가 급한 사람이 와서 하는 것들이에요. 자, 돈 빌려주고서 저당권 설정 등기 안 하면 자기만 손해지 뭐. 돈 빌려주고 자기가 돈 떼일까봐 저당권 설정하고 이러는 거지. 또 은행에 돈 갚았어요? 말소 등기? 자기가 급하니까 와서 자기가 등기부 이거 깨끗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서 말소 등기 자기가 와서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자기가 와서 하게 돼 있어요. 전세권 설정 등기? 급한 사람이 와서 하게 되는 거지. 예? 전세금 떼일까봐. 자, 이런 거.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성격 특징상 자,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와, 자, 급한 사람이 와서 하게 돼 있고 수수료 성격이 좋기 때문에 등록명세 낸 영수증 있으면 등기등록 해주는 거고 없으면 안 해주는 거고요. 자, 이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등록명세는 원칙 기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시험에서 부동산 등재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해야 한다. O, X. X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등재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X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원칙 기간 없고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그냥.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기간 나오면 원칙 안 된다고. 근데 예외적으로 기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 신고 납부 기간이요. 취득세하고 구조가 똑같은데 추가 신고 납부 기간의 경우는 기간이 나옵니다. 왜냐? 이거는 기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흐지부지 이건 조세 포탈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봅니다. 등록 당시에는 처음에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어요. 그렇게 비과세 감면 해줬다가 나중에 등록 후 이게 추징 대상이 되거나 과세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며칠 내? 30일 내. 취득세랑 똑같아요. 60일 아니고 그 해당 과세표의 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 경감받은 경우에는 처음에 좀 낸 세금이 있겠죠?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해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합니다. 똑같아요. 요 경우에만 기간이 있고 2번 봅니다. 등록 당시에는 표준세율 대상이었습니다. 등록 후 이게 중과 대상이 됐다. 그럼 법에 그 규정된 날부터 며칠 내? 역시 30일 이내.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주는데 가산세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합니다. 취득세랑 추가 신고 납부 기간 구조 똑같습니다. 요 경우만 등록면세 기간이 나와요. 왜? 그렇지 않으면 이건 기간 안 정해놓으면 조세 포탈을 우려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또 봅니다. 08번 테마. 자, 별표시 2개 합니다.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와 부가세입니다. 개요 동그라미 1번 등록면허세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를 하지 않거나 부족 납부한 때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다음에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율 해서 보통징수로 징수합니다. 동그라미 2번 신고의제가 또 작년에도 그렇고 뭐 시험에 최근에 계속 작년에도 정답 질문 나왔었고 몇 번 나왔죠? 신고의제. 이게 사실은 등록면허세는 결론적인 세금이에요. 결론적인 참 내용이에요. 뭐냐? 등록면허세를 신고해야 할 납세무자가 법정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면허세는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추가 납부 사유에 해당할 때는 그 해당 신고기간까지 납부했을 때는 법정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의제 봅니다. 그래서 이 경우 결론적으로 무신고, 과소신고와 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고한 것을 보니까 그래서 신고하지 않고 납부한 경우에 가산세 제외는 등록면허세만 적용됩니다. 왜냐? 얘는 조세 포탈을 울거나 가능성이 결론적으로 기간이 나오고 뭐 어쩌고 가산세가 있고 그렇지만 자, 추가 신고 납부 기간 같은 그런 경우만 빼놓고서는 원칙적으로 이건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봅니다. 등록면허세 신고의제예요. 등록면허세를 법정 신고기간까지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했다, 영수증 갖고 왔다, 낸 거, 그러면 결국 등록면허세는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가지고 신고한 것을 봐주니까 이때 무신고나 과소신고가산세, 이 신고불성시가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신고한 것을 봐주니까. 무신고가산세 50% 깎아준다 그래도 틀려요. 신고한 것을 봐주니까. 이게 신고의제입니다. 자, 근데 작년에 어떻게 나왔냐? 등록면허세를 법정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납부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이 경우에도 다만 무신고가산세는 적용한다. O, X. X입니다. 신고한 것을 봐주니까 무신고가산세 이런 거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등록면허세는. 결론적으로 영수증 갖고 오면 돼요. 등록하기 전까지 하여튼. 자, 그 다음에 2번 가산세는 자 예외적으로 기간 있는 경우에 가산세 똑같습니다. 신고불성가산세, 납부불성가산세, 취득세랑 똑같고요. 54페이지 넘어갑니다. 한 장. 중과산세 규정이요. 취득세에는 취득 후 신고하자고 매각했다, 걸렸다, 산출세액 몇 프로? 80% 중과산세. 등록면허세는 이런 중과산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자, 왜냐?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아예 조세 포탈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취득세와 달리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세 올 때 등록면허세를 지자체 안 내고 와서 등기등록은 하고, 예? 등기등록 업무 대행해주면서 받는 세금인데 등록면허세 안 내고 와서 등기등록은 하고 또 그냥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사라지고 이런 게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자기는 전혀 등록면허세 안 내고 와서 등기등록은 하고 바람처럼 사라질 수 있는 사람들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차태현, 유이, 도사들, 율도국에서 온 전우치와 친구들이나 등록면허세 안 내고 와서
부적 붙여가지고 안 보이게 하고 톱을 써서 하고 이런 거 되지. 우리는 안 된다 그러니까 등록면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없다 그랬습니다. 기한후 신고 규정은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목은 다 적용됩니다. 등록면허세 또 취득세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등록면허세 부가세요.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 몇 프로? 20%. 네, 부과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납부세액의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지방교육세만. 근데 감면받은 세금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자, 농특세도 감면세액에 20% 부과되는 거고요. 자, 09번 테마 비과세 봅니다. 국가 등의 등록. 시험에 종합문제수에서 나오긴 나왔었어요, 다. 국가, 지자체, 시자체, 조합, 외국 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해서 받는 등록에 대해서 등록면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자기가 자기한테 책임 질 수는 없지. 2번, 다만 대한민국 정부에 한 등록의 과세는 외국 정부 등록은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비과세 중 우리도 어떻게 하고? 비과세하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기타 등록. 동그라미 1번, 회사의 정리 또는 법원의 특별 청산에 관해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비과세합니다.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적 소관청의 지번 변경, 등기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같은 이런 단순한 표시 변경, 회복 정정 등록. 당연히 비과세 해줘야 되겠죠? 네, 비과세고. 나하고 관계없잖아, 이런 것들 되게. 또 3번입니다. 지적공상 지목이 묘진 토지요. 지목이 묘진 토지는 취득할 때 취득세는 과세했습니다. 어떤 세율로? 중과 기존세율, 특례세율로. 근데 지목이 묘진 토지는 등록할 때라든가 그 다음에 보유할 때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는 비과세합니다. 지목이 묘진 토지. 이거 취득세만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로 좀 낮게 적용하고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는 비과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조상님묘 없애버려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세만 과세,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로.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는 뭐 한다? 비과세. 알아둡니다. 55페이지 10번 테마는 별표시를 2개 하고 잠깐 쉬었다가 취등록세 비교하면서 자, 정리하고 재산세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쉽니다, 여러분.